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오전 2시 6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주식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오늘만 한 세 분한테 개인적인 좀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어쨌든 정리해드린, 제가 보통 데이 트레이닝 종목 두 종목 정도 하고 대형주 하루에 한 두세 종목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제가 8개월 동안 한 100종목 이상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 추세가 한 90% 이상은 적중을 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는 쇼츠로 그 주가 상승했을 때 그래프를 그대로 녹화해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종목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수 매도 차점을 잘못 잡으면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들은 손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물린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 투자에 원칙이 없으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어떤 좋은 종목을 추천받거나 공부를 같이 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한 지가 8개월 정도 됐고 구독자가 한 5천 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조금씩은 영향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제 말의 무거움도 알게 되고, 그만큼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소중한데 사실은 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사실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에요. 어쨌든 내가 어떤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잘못 대응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니까, 그래서 오늘 꼭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만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재테크를 해왔고 뭐 수십억의 자산을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도 해왔고요. 창업,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브랜딩부터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방송을 왜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방송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저처럼 시간이 없는 직장인 투자자도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원칙들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기록들을 좀 남기고 있죠. 뭐 예측이 남기면은 이렇게 쇼츠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제 채널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쇼츠를 남기잖아요. 뭐 이렇게 뭐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올라 이런 거 다 녹화해서 남기고 있고, 뭐 영상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블로그와 달리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영상을 전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말이 조금 더 논리적이구나, 또는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이 틀리진 않았구나 정도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로 좀 오늘 좀 중요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DB 하이텍도 말씀드렸었고, 대형 포장,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었죠. 오늘 그래서 주가 추세를 보면은 대형 포장하고 슈마시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데이 트레이닝 종목으론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시초에 시작을 해서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순한 패턴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확진자 수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0명대가 지금 3일째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면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더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소멸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슈마시스도 진단키트 관련주죠. 근데 오늘 코로나 라이브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도 1100명 정도인 게 이미 다 시장에선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마시스는 사실 오늘 힘을 못 썼는데, 오히려 이렇게 힘을 못 썼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는 또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덕산하이메탈도 5% 가까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이렇게 장초부터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어저께 제가 덕산하이메탈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DB하이텍도 대형주 정리할 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장초에 거의 1%도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DB하이텍 보유하고 계셨으면은 6%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도 제가 4종목 추천드렸던 것 중에 3종목은 그 5% 이상 다 상승을 했고, 휴마시스만 상승을 못해서 이제 그거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는 기록을 다 쇼츠 같은 것들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은 기존에 강했었던 기본주택, 원전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시 상승을 할 거고, 대선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기본주택 관련돼서도 뭐 범양건영부터 시작해서 서한 뭐 이런 게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고, 원전 관련주도 제가 이게 9시 50분에 캡처한 건데 막판엔 좀 빠지긴 했지만 일진파워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ETD라든지 이렇게 약간 순환매로 돌아서 뭐 S&T 에너지도 오랜만에 한 2%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종가로는 S&T 에너지가 3% 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건 이제 9시 제가 50분에 캡처한 거니까 어쨌든 그만큼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 대신에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대장주보다는 순환매로 원전주에 약간 안 올랐, 그동안 덜 올랐던 것들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한전산업이나, 저도 한전산업 보유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진단키트 키트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장초에는 흐름이 좀 괜찮다가 이제 다 소멸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마이너스가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이제 슈마시스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뭐 예측한 건 사실은 어제도 거의 다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비재와 철강재 말씀도 드렸었죠. 다우존스가 철강주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3% 가까이 상승을 했고, 뭐 기타 뭐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이런 스틸주들 다 상승을 했고, 소비재, 다우존스의 소비재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이게 계속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앞부분에 좀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지금 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예금은 하지 않아요. 저는 예금은 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가장 많이 주는 데가 1.5%고 적게 주면 한 1.3%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금리가 낮기 때문이잖아요.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일단 하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특히나 저 같은 20, 30대들은 아파트를 당장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할 돈이 없어서 주식으로 돈을 불려보려는 그런 수단으로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금리보다는 조금 더 벌어보려고, 그 우리가 잘 아는 투자자 있죠. 워런 버핏이라고. 워런 버핏의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신문기사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2021년 수익률이 26%고요. 그다음에 S&P 그 ETF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ETF 중에 하나인 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리고 S&P 500을 추종하는 SPY, 이런 것들은 심지어 SPY는 11%밖에 현재 안 되고요. 수익률이, 올해 수익률이. QQQ는 현재 3%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금리를 1.5%라고 말씀드렸죠. 최대가. 그리고 이렇게 ETF 괜찮다고 하는 것들도 3%에서 11%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뭐 존경하는 수많은 책을 쓰고 정말 유명한 투자자로 알고 있는 워런 버핏도 1년의 수익률이 20%대밖에 안 돼요. 그것도 10년 동안 유지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벌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비트코인 해서 누가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나왔었죠. 뭐 한 뭐 200%를 벌었니, 뭐 200배를 벌었니, 뭐 어쨌든 그런 것들 정말 소수의 사례, 정말 뭐 한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례, 또는 주식 투자해서 뭐 HMM 같은 데 투자해서 몇 배를 벌었니.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계좌 까보면 소액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솔직히 100만 원, 10만 원은 평생 안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수익률 뭐 200%, 300%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7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금액이 적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몇백 배 뭐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절대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카카오가 뭐 몇 배씩 상승을 하고 두산중공업이 몇 배씩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끝까지 유지할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큰 돈으로 뭐 몇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상의 돈으로 절대 중간에 수익 실현 안 하고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저는 정말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 어려운 거고, 매수와 매도 시점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도는 뭐 예술이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사실 아직도 저마저도 매도를 너무 빨리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은 얻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매달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죠. 하지만 뭐 많이 놓친 거 되게 많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액분 전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뭐 한 12% 정도의 매도를 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잘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저도 뭐 100%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테마성이 있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매도를 일찍 했었던 거고요.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은행 금리가 1년에 한 1.2% 정도 평균으로, 그리고 워런 버핏의 연수익률은 20% 정도, 그리고 이런 ETF, 유명한 ETF도 수익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10% 이상의 수익을 사실 낸다는 거는 저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종목이 아니라 1년 연평균 수익률을, 작년처럼 특이한 독특한 장이 아니라 평균적인 장. 사실 올해도 물론 유동성이 아직 많이 풀려 있는 장이긴 하지만 뭐 10년치의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동안 물려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LG전자도 7, 8년 동안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작년에 운 좋게 탈출을 한 거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대형주들마저도 물려 있는 분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반토막 나는 것도 수도 없고, 그게 사실 주식인데, 그거를 뭐 주변에 누가 뭐 몇백 프로 벌었다더라, 뭐 몇 억 벌었다더라, 이런 정말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해서 나를 동일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트레이더가 아닌데, 뭐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 분들도 있죠. 직장인들은 사실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시간 대응하기도 어렵고. 근데 정말 뭐 전업 투자자들, 운 좋게 뭐 슈퍼겜이라고 나오는, 그렇게 뭐 몇십억, 몇백억 버신 분들의 일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논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제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노력을 할 뿐이지 절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뭐 추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사실 20% 수익도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저는 최대 수익률을 내가 시작한 자산의 20% 정도 1년 기준으로 벌면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처럼 무슨 뭐 따상이니 따따상이니 뭐 30% 40%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시드머니 투자한 거를 1년 주기로 봤을 때 20%, 내가 만약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년 뒤에 120만 원 돼 있으면 잘 번 거란 거죠. 그게 뭐 절대 못 번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좀 정하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대형주들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좀 빠졌잖아요. 지금 3거래일 동안 한 7% 정도 빠져서.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 반 동안 20% 정도 올랐어요. 올랐고 빠진 거고, 사실은 지금 손해를 보신 분들은 거의 최고점에 들어가신 거예요. 최고점에 들어가신 거고, 기전에 어쨌든 한 달 반 전에, 저는 사실 LG전자는 2달 전, 3달 전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거든요. 저점부터. 근데 어쨌든 그때는 안 들어가시다가 막판에 들어갔는데 5%, 7% 3일 동안 빠졌다고, 그거를 좀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분기부터 실적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장 사업에서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전장 그 마그나와 조인트 벤처를 한 것들은 매년 30%씩 수익률이 난다고 분명히 증권사 리포트에서 여러 군데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내년에는 충분히 큰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대비하면 최소한 20% 이상 수익률이 날 건데, 그러면 사실은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될 건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써 있는 것처럼 분명히 테마주를 대하는 태도와, 소형주죠, 테마주, 그리고 대형주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는 항상 3% 정도 수익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주에서 무슨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상한가까지 가거나 한 10%, 15% 먹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항상 3%에서 5% 장초에 그 정도만 해도 정말 그건 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테마주는 본인이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트레이더로서 굉장히 뭐 오랜 기간 수련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10만 원 이하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러한 원칙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손해 없이 지금 1년 동안 투자를 해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조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앞부분에 좀 전달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너무 뭐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도 제가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구독자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손해를 보거나 뭐 이렇게 현재 물린 상태면 저도 솔직히 막 그날 하루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하루 종일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절대 제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자기의 위치를
또는 진짜 자기의 주식 경력 또는 이런 매매하는 스타일을 진짜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한 패턴에 한두 번 10% 수익을 냈다고 그게 본인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100번 이상 매매 기록이 쌓였는데도 한 10%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건 본인의 실력이 맞죠.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뭐 예측하는 것들을 쇼츠로 남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한 70개 정도 제가 쇼츠를 남겼는데 만약에 이게 1000개가 된다면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7월 13일 오늘 거는 좀 간단하게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물을 마시고 예, 빨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을 또 많이 뺏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오늘도 주요 지표, 뉴스, 증시 리뷰, 데이 트레이딩 종목 설명드릴게요.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으로 어쨌든 감소 추세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월, 화, 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월, 화, 수에서 확진자 수가 확실히 감소하는 게 추세가 보여진다면 지금 한 달 동안 굉장히 강했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소멸로 거의 이제 조금 그 전에 지금 한 6개월 조정 겪은 것처럼 다시 그 조정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확진자 수가 좀 줄기 시작을 하면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오늘 좀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걱정을 했던 게 21선이 깨져서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고 이거는 단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시아 증시 전반이 다 좋았어요. 중국이라든지 대만 가권지수 다 좋았고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현 시간에는 지금 물론 상승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힘이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약한 편이라서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내일 증시가.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처럼 정말 뭐 1% 이상 상승을 했었다면 그런 수급들이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그냥 보합세 정도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처럼 좋은 장이 아니라 오늘 사실 대형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모든 섹터가 상승을 했고 그런 장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은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엔디비아라든지 이렇게 TSMC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권 지수도 0.87%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채 금리도 한 1.36 그래서 제가 이제 1.3에서 1.5 사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소폭 상승을 했는데 뭐 괜찮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틀째 뭐 소폭이지만 그래도 보합세지만 어쨌든 하락이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직도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393억밖에 코스피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선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업사이드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뭐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가면은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계속 외국인 수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확신을 못 갖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을 했기 때문에 뭐 세미 셧다운까지도 갔었잖아요. 지금 4단계 중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해제가 되고 다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다음에 수출 호조 이런 것들이 좀 입증이 되고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을 했으니까 발표를 이제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21선을 제가 깨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61선도 깨졌었죠.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61선으로 올라왔다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한번 코스피도 내일 또 한번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보합 정도로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21선이 깨지지 않은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대선주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수급들 덕분에 현재는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특별하게 뭐 변함없이 가상화폐 수급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부터 체크를 해보면은 CBDC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상화폐. 근데 저도 이제 좀 예측을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뛰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CDBC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네이버, 카카오, SK의 3파전이 예상이 된다는 거고 내년 6월까지 2단계 실험을 마치는데 거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 운영을 담당할 만한
민간 사업자로 이 세 가지 그룹이, 세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선정이 되겠죠.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테마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낙연 관련된 주가 다 급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그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경선이 지금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이죠. 거기에서 뭐 국민토론, 거기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1등을 했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현재 이낙연 대표의 그런 그 상승 지지율이 18.1%로, 오늘자인데 18.1%로 그래도 최근에 한 4, 5%대에서 상당히 큰 상승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낙연 주가 급부상을 하게 됐고요. 윤석열 씨 관련주에선 특히 특이사항은 없었고, 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국민의 힘을 거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일단은 첫날 등록을 한다는 거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인터뷰를 했는데, 입당 시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당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열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최재형 씨 관련주는 거의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픈베이스나 이론이라는 게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 이유는 뭐 또 뻔하죠. 수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수급이 한정돼 있는데 이낙연 씨 관련된 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오늘 상한가도 두 종목이나 나왔고 거의 20% 이상 올라간 게 한 5종목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선 테마주에서의 뭐 최재형 씨, 최근에 좋았었던 최재형 씨 관련주라든지 윤석열 씨 관련주에서 빠지고 그만큼 이동을 했다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쨌든 현재 뭐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만약에 최재형 씨가 입당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경선 진행이 된다면 다시 좀 인기가 상승을 하고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는 특별한 오늘 동향은 없었는데, 뭐 경선 연기론이 어느 정도 좀 또 여당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재명 씨한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낙연 대표의 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정세균 총리와 좀 이렇게 통합할 가능성도 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 씨는 조금은 좀 지지율에 어쨌든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오늘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 사실 오늘 원전 관련된 주가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수원에서 또 슬로베키아 원전 기자재 공급 관련해서 뭐 수주를 했다 정도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들을 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써 있는 것처럼 뭐 범양건영, 그래서 건설주죠. 이낙연 씨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주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 보면은 기존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1위에서 20위까지 상승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죠. 많은 날은 3분의 2 정도, 적은 날도 한 10종목 정도는 차지했는데 확실히 줄었죠. 지금 3종목밖에 안 돼요. 골드퍼시픽도 사실은 진단키트 관련주는 아니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고요. PNC테크가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국전약품도 진단키트 관련주는 아니에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지.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확실히 확진자 수가 1100명대로 떨어짐에 따라서 확 죽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재료가 많이 소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대로 다시 뭐 1500, 1600 이렇게 늘어난다면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원하이텍이라고, 이건 또 김동연 총리, 뭐 전 총리 관련된 주, 그다음에 뭐 엔텔스는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버스 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면 뒤쪽은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서원도 이장열 씨 관련주고, 이그젝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 관련주.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 주자 관련된 주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 수급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국철강도 이낙연 씨 관련주고, 여기서도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제 DNA 링크 이거 하나 정도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위부터, 그러니까 상위 종목 20위부터 28위까지는 좀 이건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바이브 컴퍼니, 위적 스튜디오, DSK, 선익 시스템, YJM 게임즈까지 총 5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상위 종목들 중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 7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메타버스도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수급으로서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야놀자 관련된 주도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었던 SBI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추가로 10%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냈겠죠. 그때도 이제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수익 실현한 것도 참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는 이낙연 씨 관련된 거 하나, 김동연 씨 관련된 거 하나, 이낙연 씨 관련된 게 이제 남선알미늄도 이낙연 관련주라서 어쨌든 우선주긴 하지만 글로 분류할 수 있고, 코로나 관련된 주는 2개 정도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선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신규 주자인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뭐 장악을 못했었던 이낙연 씨 관련된 주나 김동연 씨 관련된 주들도 올라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좀 소멸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데이 트레이닝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인터파크 한번 볼게요. 인터파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쇼핑몰 기업이죠. 시총은 4,500억 정도 되고,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있다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왔다는 거, M&A 매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NH투자증권의 자문사로 선임해서 인수 후보 물색에 나왔다는 기사가 오늘 장 거의 끝날 때쯤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크게 반영은 안 됐는데, 뭐 내부자들은 사실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한 4~5% 정도 상승을 했고, 시외 거래도 지금 큰 상승을 했고, 내일은 아마도 상한가까지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 11번가 롯데 등이 이제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고, 이거는 뭐 좀 더 구체화돼야지 알겠지만, 이베이 옥션이 좀 어느 정도 잘 팔린 것처럼 당연히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일단 강점은 공연 티켓 예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70% 달하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에서 말 그대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 6.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신고가까지가 한 17% 정도 남았고, 위에 이제 매물대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게 장점이고, 매집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제 오늘 큰 재료가 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이나 기관 수급이 최근에 양매수를 들어와서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 또 종목은 셀루메드인데, 셀루메드는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큰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는 큰 재미를 못 봤는데, 제가 요새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오히려 그 전날 상한가를 간 후에 그 다음날 상따를 해도 잘 못 가요. 잘 못 가고 이날도 한 5% 정도만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하루 지나니까 그러니까 일거래일이 지난 거죠. 오늘 오히려 12%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저도 이건 목요일날 추천했던 것들인데 다 좋죠. SBI 인베스트먼트도 목요일날 추천했던 거고, ECS도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이게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재택근무 관련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추천은 실제로 이날 드렸었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어도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수익 실현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욕심 부리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액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셀루메드가 오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하루 이렇게 눌림목을 준 후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는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도 장초부터 조금 급등이 예상되고 있어서 좀 이렇게 한번 제가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외국인 기관 또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과목을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 2차전지 K벨트가 이제 이슈가 좀 됐었죠. 목요일에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었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또는 삼성 SDI처럼 우리가 대형주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장은 특히 코스닥도 잘 가고 중대형주, 그러니까 중형주도 잘 가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지금 8개월째 조정인데, 삼성전자 아라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은 아무거나 그냥 눈 감고 찍었어도 60%에서 100% 상승했어요. 올해 지금 7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2차 전지는 아직 조금 소부장들이 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아직 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렇게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이,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어쨌든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들어가느니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중형주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시총이 2조나 돼요. 2조, 3조 정도 되는 거 5조 안에 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대형주에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괜찮게 나왔어요.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24% 상향 조정을 했고, 어쨌든 구조적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감률, 순이익 증감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연간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률이 크고, 이번 분기도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출액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소폭 상승했다라는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든 거고,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죠. 2차전지 이런 소부장 기업들은.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한번 돌파한 적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최고가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매집 후에 터져줬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첨보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 어쨌든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낙연 관련주,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당에 있어서는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민주협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낙연 관련주 오늘 상승력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도 캡처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기존에 있었던 뭐 최재형 관련주 또는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이낙연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할 것들을 좀 섹터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캡처하시면 되잖아요. 캡처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을 보면 되고,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사실 좋지는 않죠. 인바이오젠이나 뭐 온라인드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는 좀 약세를 보였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원전 관련된 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대장주였던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는 좀 조정이었고 오히려 아랫단에서 이렇게 상승률이 좋았다.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본주택 오늘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죠. 광안건설도 상한가 같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선익시스템이나 엔텔스, 위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버스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좀 주목받던 대장주들이고, 아래쪽으로 넘어갈수록 최근에 이제 상승률이 좋은 것들이거든요. 뭐 바이브 컴퍼니나 뭐 DSK라든지 YJ M게임즈 이런 것들은 신규로 이제 메타버스로 분류된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놀자도 오늘 괜찮았고요. 그리고 엔터주도 여전히 뭐 SM 이렇게 뭐 하이브 이런 것들 괜찮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투자론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관점은 어쨌든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추세는 봐야죠. 화요일하고 또 수요일도 봐야 되고, 왜냐면 일요일에는 검사 수가 확실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월요일에 적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요일에 만약에 또 뭐 1,500명대, 1,400명대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주나 바이오주가 또 다시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추세로는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테마주는 여전히 대선주, 메타버스, 원전, 소형주택 관련된 주들이 강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시즌에선 꼭 3분기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2분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실적 개선 중형주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는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이런 뭐 다양한 브랜딩 등 뭐 창업도 그렇고요. 뭐 다양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다양한 스터디를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